네, 8장의 3절 의사결정의 여러 모형과 경찰 작용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3교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으로 좀 나눠서 합니다. 어, 1, 2, 3으로 되어 있고요. 조직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좀 알고 경찰 되시는 게 낫겠죠? 경찰 조직의 의사는 왜 이렇게 결제 단계도 높고 힘이 드는가? 뭐 이런 딜레마에 또 빠지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의사결정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그 다음에 합리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집단 응집성 어렵네요. 뭐 이런 얘기들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320페이지부터 3절 한 15분, 20분 정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의사결정 모형인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조직에서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는 아주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 아니다. 적당히 한 70%. 거기에 구성원들이 한 70% 만족하는데 그 선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합리 모형과 만족 모형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점증 모형은 뭘까요? 조금씩 점증적으로 작년보다는 올해 10%, 또 내년에 또 10% 이렇게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아주 보수적인 모형입니다. 그 다음 이게 다 섞여진 혼합 모형 그리고 최종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최종 모형은 뒤에 설명하면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합리 모형인데요. 이 합리 모형이라는 것은 기본이 공공 선택론입니다. 공적 서비스도 개인이 어떻게 한대요?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 초이스 할 때는 뭘 해보죠? 가성비 따져보고, 여러 가지 뭐 공공재인 경우에는 능률성, 효과성 여러 가지를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공공재를 선택한다. 이게 공공 선택론이에요. 그래서 조직의 의사결정, 경찰 조직의 의사결정은 합리성에 의해서 공공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분석이 들어가야겠죠. 두 번째, 체제 시스템입니다. 경찰은 기본 시스템이에요. 체제의 특징은 뭔가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바운더리가 있어요. 피드백을 합니다. 환류를 한다는 거죠.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체제의 특성에 근거한 분석을 한다. 기본, 그 베이스에 뭐가 깔려있다? 인간은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가 깔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합리 모형의 기본 과정은요. 뭐가 좋은지 가치의 선후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명확해야 돼요. 좋아한다고 표현했는데 이 선택하는 근거가 명확했을 때는 합리모형이 맞아요. 그리고 대안에 내가 선택한 경찰을 몇 명 투입했을 때 몇 명 그 범죄인을 검거할 수 있고 시민들은 얼마나 평온하게 느끼는가 이런 결과가 예측 가능할 때는 합리모형이 아주 좋죠. 그리고 비용이 몇 명의 경찰을 투입하고 몇 시간을 순찰 돌고 이런 게 아주 비용 편익 계산이 분명할 때는 합리 모형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 합리 모형의 기본에는 가치, 중요도, 결과, 예측, 비용, 편익 이런 게 다 같이 들어갔다는 기본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결정이 합리적일 때는 이 합리 모형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경찰의 목표가 아주 명확하고 모든 대안, 사실 이거 어렵죠. 그 옛날 이야기에 그런 게 있어요. 인디안이 족장을 선발할 때는 그 인디안 아들들을 그 아침에 레이스를 시킨대요. 가장 튼실한 옥수수를 따오는 아들이 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들이 아침에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해서 야, 가장 큰 옥수수는 뭘까? 그래서 그걸 찾으러 막 돌아다니다가 아,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막 찾아보다가 결국 해가 질 때는 어떻게 한다? 가장 그냥 가까운 거 들고 뛴다는 거예요. 음.
이게 모든 대안을 탐색할 수 있다?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시간이 한정돼 있고 정보가 한정돼 있고 뭐 뭐야 뛸 수 있는 범위 공간도 한정돼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합리무용에서는 또 대안 결과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시간상 또 거부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이에요. 합리무용은 아마 최적의 선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합리무용은 이런 목표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용되어지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떻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다. 그래서 나온 게 만족무용이에요. 우리 기분상으로는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고 뭐 성격도 좋고 나만 좋아해주는 그 남친을 원하죠. 뭐 남학생들은 어때요? 이쁘고 착하고 현명하고 뭐 살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우는 뭐 그런 안악을 원하시죠. 그렇지만 현실에는 그런 사람은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린 대안을 선택합니다. 나랑 비슷한 수준의 뭐 외모는 좀 포기하고 착하면 좋아, 건강한 남자면 좋아 이렇게 만족 모형으로 가게 됩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야. 100% 범인 권고 그런 건 없어요. 50%, 60%, 80%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족 모형에서는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그런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걸 주장합니다. 왜? 인간은 객관적이라는 건 없다. 네가 좋으면 좋은 거다. 만족이라는 기준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100점 맞아야 행복해요. 근데 나는 뭐예요? 60점은 맞아도 좋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객관적 합리성이라는 건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다. 네가 합리적이라고 이 정도라고 느끼면 그게 합리적 선택이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만족무형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다음 그 다음 나온 애가 얘예요. 점증 모형, 영어로는 incremental 모델입니다. 영어 자꾸자꾸 한 단어, 두 단어라도 알고 가시면 좋아요. 린드블럼과 윌 다브스키가 얘기했어요. 합리 모형. 합리 모형은 합리적, 아주 포괄적인 방법이다. 그보다는 우리 점증적으로 가자. 순차적으로. 조금씩 올라가 보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1000페이지 책 샀어요. 그거 읽으려면 어때요? 상당히 어렵죠? 그 1000페이지 책을 가장 쉽게 읽는 방법은 100페이지씩 10권으로 나누든가 200페이지씩 5권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100페이지 한 번 보고 또 100페이지 한 번 보고 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종국에는 자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진보처럼 한순간에 팍 올라가려고 하면 부작용과 저항이 발생한다. 순차적으로 가자. 그래서 약간 향상된 목표는 좀 내 기준은 5단계 올라가는 거지만 2나 1만 가자. 그거 일단 성취하고 보면 나중에 결국 5개 올라가 있다. 이게 점중 모형입니다. 그 다음은 호남 모형이에요. 호남 모형. 엘지오니가 얘기했어요. 기본적 결정은 합리 모형에 따르자. 기본적인 건 합리 모형으로 따르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수사권 조정. 어떻게 할까? 일단 궁극적인 건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져오자. 왜? 검찰은 기소만 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수사는 경찰이 하기 때문에 경찰의 지휘권이라는 건 사실상 불필요하다. 이 정도.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공수처를 어떻게 할 거고 어떤 사건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대형 사건에 아니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어떤 거 이런 것들은 점중 모형으로 좀 가시는 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엣지오니는 호남 모형을 주장합니다.
큰 틀은 합리 모형. 그래, 가보자. 하지만 그 내부적인 아주 세세한 것들은 조금씩 조금씩 인크리멘탈하게 가는 게 맞지 않겠네. 저도 이 주장에 어, 동의합니다. 기본적인 건 합리적으로 한 이상적으로 아이디어하게 세워줄 필요는 있어요. 목표를 좀 높게. 하지만 부분적인 결정, 현실적인 정책은 인크리멘탈하게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 그 결국은 고지에 오르는 것이지 처음부터 점프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 다음 다섯 번째 드로우가 얘기했습니다. 최적 모형이라 그래요. 여러분 교재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적 모형. 어, 경제적. 그래, 인간 아주 계산적이지. 경제적 합리성 좋아. 하지만 결국 최종 선택은 직관이야. 여러분, 맨 처음엔 스펙 좋고, 뭐, 돈이 많고, 뭐, 여러 가지 따지면서, 미팅도 나가보고, 선을 봅니다. 연애도 시작해요. 하지만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해요? 종국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간다는 거. 이게 바로 직관이에요. 조직에서도 많은 변수가 있어. 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려고 막 고심하지만 어떤 큰 위기 상황이나 변수가 발생했을 땐 누구예요? 의사결정자의 직관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정자들은 이 판단력과 창의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드로어의 최종 모형은 양적인 경제적인 합리성을 추구하지 않아요. 얘는 직관이나 창의성이나 판단력 이런 질적인 모델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검토를 하고 평가와 환류를 하게 됩니다. 왜? 창의성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해 나가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 포인트마다 판단하고 직관적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걸 가능하려면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 상황을 많이 직면해 보셔야 하고요. 그걸 많이 해결하는 경험이 축적되어야 돼요. 그걸 보고 노하우 뭐예요? 인생의 뭐라 그럴까? 그런 스킬들 그런 게 인생의 타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산전수전, 공중전 경험이 많아야 이 최종 모형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이거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 봤을 때 그 많은 상황을 조합하고 최적의 대안을 직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흔할까요? 많지 않은 거죠. 스티븐 잡스, 빌 게이츠, 뭐 국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들, 이런 최종 모형이 가능한 사람들, 조직의 장도 마찬가지. 이것이 가능한 사람이 조직을 이끌 때는 그 조직은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항이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최적의 대안으로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조직은 어벤져스인 거죠.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최종 모형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리더, 조직의 리더를 만든다는 건 행운인 거죠. 네, 이거 마지막입니다. 예, 교재 325페이지 있고요.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국가, 즉 집단의 어떤 의사결정은 얼마나 응집되어 있느냐, 얼마나 강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중앙집권적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강력하게 통제되고 있느냐, 응집되어 있느냐, 컨트롤이 가능하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모델 1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교재 325페이지부터 보시면 있고요. 첫 번째가 합리 모형. 우리 합리 모형 배웠죠? 가능한 대안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 거 합리 모형이에요. 경제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합리 모형에서는 정책 결정이 하나로 일관된 선호를 기본으로 해요. 목표 평가도 확실합니다. 이제 현실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예. 이건 합리적 결정을 가정하는 겁니다. 최일 100점짜리 결정이 가능해라는 합리적 결정을 가정하는 겁니다. 뭐
국가의 외교 정책이나 국방 정책은 사실 이 합리 모형을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두 번째, 요거보다는 조직이 좀 느슨합니다. 루즐리 커플드라 그래요. 느슨하게 연결됐어. 조직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그리고 문제 해결도 쿼시 레졸루션이라고 해요. 준 해결 상태로 그냥 놔들어둡니다. 뭐 어때요? 뭐 사람 있는 곳에 갈등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갈등을 100% 해소하지는 않아요. 그대로 남겨둡니다. 하지만 조직의 행정은 스탠다드 오브 프로세스에서 SOP에 의해서 해결이 됩니다. 이게 바로 조직 과정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델 1보다는 조금 느슨하다. 갈등도 100% 대안이 아니고 준 해결 상태, 갈등의 존재를 그대로 남겨두는 상태로 유지된다. 세 번째는 정치 모형입니다. 모델 3. 이게 아까 말한 듀로어의 최종 모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의 공유 이런 것도 없어요. 직관이나 이런 어, 판단력, 순간적인 판단력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정책 결정자도 참여자 개개인, 이게 무슨 말이냐? 서로 통제가 안 돼요. 커플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각각이 따로 노는 가비지 캔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냥 섞여 있는 것 뿐이지 커플드 된 거, 연결된 거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건 정치 모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델 3. 그래서 가장 타이트하게 연결된 조직에서는 합리 모형이 맞다. 두 번째, 무슨 전문가 조직처럼 루즐리 커플드 된 것은 갈등은 어느 정도만 해결하는 상태로 유지된다. 하지만 그 안에는 SOP는 분명히 존재한다. SOP 아셔야 돼요. 스탠다드 오브 프로세스예요. 표준 의사결정 절차입니다. 표준 운영 절차라고도 하죠. 그 다음 정치 모델 3예요. 참여자가 각각 개인으로 점조직으로 존재해요. 목표 공유 이런 거 없습니다. 내 이익, 나의 발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정치 모형입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여요. 예, 그래서 집단의 의사결정은 각각의 집단이 어떻게 유형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합리 모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조직 과정 모형을 선택할 수 있고 정치 모형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앨리슨이 좀 정의를 해놨습니다. 예, 교재 330페이지에 보시면 의사결정 모형 모델 1, 2, 3가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정치 모형, 조직 모형, 합리 모형. 그래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조직이 똑같은 경찰 조직이지만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합리 모형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뭐 경찰서나 지구대 정도면 조직 과정 모형, 파출소 정도면 참여자 개개인이 아마 자기의 판단과 직관에 의해서 현장에서 의사결정과 판단과 법 집행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의사결정은 하나라고 특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의사결정 모델도 뭐 이 정도 정리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8장까지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온라인 강의에 좀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교재가 없는 친구들도 좀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되긴 하지만 교재를 좀 읽어보시면서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질문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행정학 기출 문제는 강의 게시판에 2016년 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찾아보시면 경찰 행정학 기출 문제라고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좀 풀어주시고 제가 뭐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학교에 학생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객관식 시험을 보러 여러분들을 집합시키는 것이 맞은가 좀 그래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형의 기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맞은지 해서 지금 일하는 여러분에게 서술형 문제를 한 3개 LMS에 올려서 기간은 하루 안에 다 문제를 작성해서 올리는 것으로 한 것과 현장에서 객관식 문제를 보는 것 2개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코로나의 어떤 진행 상황을 보고 또 여러분의 단톡방에 의견을 보고 또 학교 측에 문의를 한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의